오늘은 발렌타인데이네요.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는 행정학. 예, 참 그렇습니다. 예, 구정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발렌타인데이도 일요일이고요. 크게 의미 없다. 크게 의미 없는 발렌타인데이. 행정학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산뜻하게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지방교부세는 여러분 보통교부세랑 특별교부세 등등이 있죠. 부동산 교부세,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보면 3번에서 교통안전교부세는 자, 지방교부세에 포함되지 않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지방교부세 제한에는요, 종합부동산세, 총액, 그다음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일부 등이 포함되죠.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자, 내국세 중에서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전액, 그리고요, 담배 개별소비세 20%를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특별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 교부세 교부할 수 있고요. 지방행정 및 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 교부세 역시 교부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 교부세 부과 대상은 자,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또 재정 수입이 감소했을 때 국가적 장려 사업이나 지방 행정 및 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 어떤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교부되는 것이 특별교부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 4번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정답 3번 교통안전교부세에 해당되지 않아요. 리더십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예요. 리더십.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요.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조직, 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약간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리더십의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그 리더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어서 성공적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 그것이 바로 특성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행태 이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추어야 할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즉 행태적 이론, 행태론적 연구는요, 리더의 자질이 아니라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합니다. 2번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상황론에서는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상황 유형별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네, 맞습니다. 상황론적 연구는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 등을 파악하는 것에 연구에 초점이 있죠. 번스의 리더십 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이 정답이죠. 번스 리더십 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그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3번이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 평가 종류가 아닌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 자체 평가 등등은요. 자, 공공기관, 그 정부 업무 평가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의 정부 업무 평가에는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그 다음 재평가, 공공기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등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요, 정책평가라기보다는 정책 분석의 특수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정책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는 활동인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죠. 그 환경영향평가는 정책평가가 아니라 정책 분석의 특수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정부 업무평가 정도가 아닌 거죠. 정답 2번.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서 옳은 거. 자, 1번 능률적 관리를 위해서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점에서 목표에 의한 관리와 비슷하다. 맞는 질문인가요? 자,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장점으로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 제도가 아니라 영기준 예산이죠. 영기준 예산. 그 1번 틀렸고요. 거리 청소라든가 도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 지원을 배분한다. 이것이 품목별 예산 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노면 보수, 거리 청소 이런 것은 활동 단위 중심으로 예산 지원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주의죠. 2번도 틀린 질문. 3번.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맥 나마란가 국방부에 최초 도입한 거 계획 예산 제도죠. 3번도 틀렸고요.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용이하다. 4번 정답이죠. 품목별 예산 제도는 지출 대상별로 예산액을 명확히 배정하는 거죠. 따라서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투입지향적, 통제지향적인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골라라.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행정관리론, 절약과 능률성. 1번이네요. 자, 행정관리론은 최소의 비용을 최대의 산출을 최소의 비용으로 그다음에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능률성을 추구합니다. 자, 신행정론, 형평성과 탈규제. 자, 신행정론은요, 형평성과 참여를 강조합니다. 탈규제는 신공공관리론에서 추구하는 가치죠. 그렇다면 신공공관리론은요, 경쟁과 민주성. 민주성은 사회적 능률성을 말하죠. 그래서 민주성은 통치 기능론에서 추구합니다. 통치 기능론. 즉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생산성, 능률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추구하죠. 민주성이 틀렸고, 뉴 거버넌스, 대응성과 효율성. 대응성은 여러분 신공공관리 이론이 추구하는 가치죠. 뉴 거버넌스는 신뢰성, 협력을 추구합니다. 그 대응성과 효율성은 신공공관리 이론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정답은 1번이고요. 자, 행정 이념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주했는지 쭉 기본소를 한번 정리하셔야겠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9세기 초의 경우 관료제 이론, 즉 합법성을 중요시했죠. 그래서 법률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졌고요. 19세기 말부터 행정관리론, 기계적 능률성을 추구합니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한다는 거죠. 30년대 들어서요. 통치기능론, 사회적 능률성, 즉 민주성을 추구하는 가치를 갖고요. 50년대에는 합리성을 추구하죠. 즉 뭡니까? 1950년대에는 수단이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보는 거죠. 행정 이념을 두고 있는 거죠. 1960년대에는 발전 행정론, 즉 목표 달성도에 따른 효과성을 추구하고요. 70년대 들어서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자, 신행정론이라고 하죠. 1970년대 신행정론.
형평성을 추구하는데요. 즉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게 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점점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80년대 들어서 70년대 형평성을 강조했다면 80년대는 자, 신공공관리론이죠. 그래서 생산성과 즉 생산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뭡니까? 능률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뉴 거버넌스 90년대 뉴 거버넌스 뭡니까? 트러스트, 신뢰성, 즉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 등등이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6번 조직의 통합 및 조정의 방법으로 설명 옳지 않은 것. 조직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옳지 않은 거죠. 민치법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 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여기서 민치법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가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지 않죠. 공식적인 권한은 없으나 여러분 비공식적인 권한을 상당히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자, 공식적인 권한은 없으나 비공식적 권한을 상당히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연락 역할 담당자란 게 뭐죠? 연락 역할 담당자란 건요. 조직이 여러 부서로 세분화되어 부서 간 의사 전달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때 그 종전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요. 부서 간의 직접적인 의사 전달로 효과적인 조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해요. 말씀드리지만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네. 비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 해체된다. 맞죠? 태스크포스.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집되며 과업이 해결된 후 해체됩니다. 그래서 임시위원회죠. 그래서 임시위원회로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소집이 되는 거고요. 리커트, 연결핀, 링크핀이죠.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요.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맞습니다. 리커트는요. 조직의 일련에 중첩된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직을. 따라서 모든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수평적 연락을 취해야만 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 방법 중 하나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 방법 중 하나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위원회들이 조직이 되죠. 위원회 조직. 가령 업무 수행에 조직의 업무 수행상 발생한 의견이 불일치가 나거나 마찰 등 일반적인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조직이죠. 서로 다른 단위 부서나 기능 부분의 중간 계층에서 형성이 됩니다. 4번도 맞는 질문. 조직 구조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라고 했죠. 수직적 연결은요. 상위 계층의 관리자가 하위 계층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 계층과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직적 연결 맞죠? 수직적 연결 방법은 임시적 조직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의 설치 등이 있다. 프로젝트 팀은 가장 강력한 수평 연결 장치죠. 수직적 연결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수평 연결 장치로서 사업팀은요, 영구적인 사업단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 간 장기간 강력한 협동을 요할 때 적합한 장치를 프로젝트 팀이에요. 수평적인, 그죠? 연결 장치다. 그래서
관련 부서 간 장기적인 강력한 협동을 요할 때 적합한 장치를 말하죠. 네, 옳지 않죠.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요. 자, 수평적 연결 방법은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해 태스크포스의 설치 등이 있다. 맞죠? 자,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변혁적 리더십. 자,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 수준을 높인다? 예, 맞습니다.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지적 자극을 중시한다. 맞죠?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맞고요. 조직 참여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면 예외 관리에 초점을 둔다. 4번 정답이죠. 자, 변혁적 리더십에 대비하는 거래적 리더십이죠. 자, 거래적 리더십은 자, 조직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예외 관리에 초점을 둬요.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자, 카리스마, 지적 자극이나 영감, 개별적 배려 등을 통한 관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거래적 리더십에 맞는 말이죠. 거래적 리더십은요, 성과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라든가 적극적 예외관리, 수동적 예외관리, 자유방임 등의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차이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거래적 리더십의 초점 관리 전략이 뭐죠? 그래서 일반 관리층, 그 다음에 합리적 교환이라든가 그 관계와 그 통제, 그 하급 욕구의 충족입니다. 하급 욕구의 통제. 그 변혁적 리더십은 초점 자체가 일반 관리층이 아니에요. 최고 관리층이에요. 네. 그래서 관리 전략 자체는 자, 비전 공유를 통해서 내적 동기 유발을 시키고요. 좀 더 고급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죠. 반면에 거래적 리더십은 관리 전략이 자, 합리적 교환 관계와 통제, 하급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는 당연히 안전지향이겠죠. 자, 폐쇄적이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변화를 지향하죠. 개방적이고요. 환경 적응 지향을 합니다. 그쵸? 당연히 변혁적 리더십은 그 조직 구조 자체를 탈관료제죠. 구조의 융통성을 중시하는 탈관료제. 반면에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는 고전적 관료제를 추구하겠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이요.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보고요.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 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무슨 인간관이죠?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에 대한 설명이죠. 자,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즉, 인간은 어떻게 봅니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보죠. 그래서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 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로 봅니다.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돈 때문이죠. 네, 돈 때문에 통제되고 동기화되는 겁니다. 그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요. 정책 모형 결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린드블룸이요. 점증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맞고요.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고요. 에치오니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적 모형을 주장했다. 지금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충을 주장한 것은 최적 모형이 아니라 뭐죠? 자, 혼합 주사 모형이죠. 혼합 주사 모형. 이 최적 모형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드로우. 그죠? 드로우가 제시한 것으로서 기존의 그 합리 모형이 계량적 요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질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점증 모형의 타성적 그리고 선례 답습적 형태를 비판하면서
의사결정에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바로 자, 최적 모형이란 거죠. 최적 모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합리 모형과 점직 모형에 그 절충하여 주장한 것은 혼합 주사 모형입니다. 혼합 주사 모형. 자, 스타인브루너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해서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자, 맞는 지문이죠? 네. 열 문제를 봤습니다. 자, 시험도 이제 정말 2달 남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문제풀이 훈련하는 연습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